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험장의 풍경과 앞으로의 입시 일정을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섭니다. 두 손 가득 쥐어진 간식과 핫팩에는 정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번 수능을 통해서 후회 없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수능 파이팅입니다. 고흥 지역의 유일한 수능 시험장.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도 이른 아침부터 응원전에 합류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입학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꾸는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초조한 기다림 끝에 8시간 만에 교문이 열렸습니다. 부모들은 그동안 고생한 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수험생의 마음에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우선 끝나서 후련한 마음이고요. 앞으로 원서 영역이라든가 논술 시험 등이 남아있어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는데 형이랑 같이 봐서 좀 덜 떨렸던 것 같고. 45개 시험장이 마련된 전남에서는 도서 지역 수험생을 포함해 13,000여 명이 수능에 응시했습니다. 1교시 기준 결시율은 8.17%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대입 레이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과 면접고사, 정시 전형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여수와 순천 등 5개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서 대입 면접을 지도합니다. 또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는 면접 캠프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농작업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 진드기의 유충에 의해 전염되고 발열과 근육통, 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전남 지역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4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요양병원 의사 10명 중 4명은 60대 이상이고 의사들의 평균 나이도 58.2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에 따르면 전남 392개 요양병원 의사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72명, 50대가 82명, 30에서 40대가 138명으로 의료 인력도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사들의 평균 나이 역시 전체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만큼 향후 발생할 의료 공백에 대비해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여수산단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수산단이 겪는 위기는 사실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석유화학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으로 여수산단의 침체는 빨라졌습니다. 지역을 바치던 산단이 휘청이니 골목 상권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민 경제가 침체되는 것도 사실상 산단에 여파할 정도로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관 당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가 5조 원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석유화학을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전력과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물론 탄소 중립형 산단 조성과 각종 규제 완화 등도 담겼습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 가는다는 이런 부분들은 골든타임을 또 혹시라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빨리 산단의 어려운 걸 뭘 처방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처방을 하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외에 산단 입주 기업들은 지금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당장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먼저라는 겁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산업위기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할 때 정부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금융과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전 태풍으로 철강 산업 피해를 본 경북 포항이 금융과 재정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중동 등의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업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남도는 조만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산업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엔 여수산단 중장기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석화산업의 불황을 겪은 일본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 재편과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산단이 지난 50여 년간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만큼 정부가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율촌산단에 내년 10월까지 친환경 선박 전문화 공장이 들어섭니다. 한화 오션 에코텍은 오늘 율촌 일산단 현장에서 공장 기공식을 열고 친환경 선박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율촌 일산단 약 19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3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고 인력 5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오늘 시국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는 23일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주 전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오늘은 전남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9곳이 공동 주최한 시국회의입니다.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민주 진보 사회 시민 사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 분노와 만나면서 이를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과 연결해 나가고 섬세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민들 분노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촛불 집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연이은 특검 실패와 민주당 보수화 경향이 겹치면서 시민들 열망이 제대로 분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2명, 3명만 오고 나오면은 금남로를 열 겁니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야만이 윤석열 정부를 퇴진을 시키든 탄핵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전남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윤석열은 즉각 탄핵하라. 학생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나 혹은 교수님들, 학생들이 이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좀 보고 마음과 맞는 다른 친구와 함께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시국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토요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대규모 시국 대성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광주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어패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고수온으로 인해 여자만과 가망만 해역에 포함된 관내 7개 읍면동 지역에서 383개 어가 207억 원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달까지 피해 접수와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안에 원인 규명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복구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제4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간호부문 수상자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무료 식사와 방문 진료 등의 봉사를 하고 있는 정춘실 진료소장이, 봉사 부문에는 전국 30여 개 대학교와 고등학교로 구성된 한국 헤비타트 학생 동아리 CCYP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봉사 대상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43년 동안 헌신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봉사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마련됐고, 시상식은 오는 29일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시행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 사업이 이달 중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는 2026년 말 개통 예정인데요.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전에 임시 개통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여수시 신월동과 경도를 해상 교량으로 잇는 이 사업은 지난 6월 멈춰버렸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남양건설이 광주지법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 자재 수급 등 차질로 중단된 겁니다.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연장 1.35km 구간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설 사업이 최근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공동 도급사인 금광기업이 남양건설 지분을 전량 양도받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은 20% 수준입니다. 광양경제청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6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되면 지금 이제 금광기업에서 공정 계획을 재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4, 5개월 동안 이렇게 부진했던 공정을 만회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막을 올리는 오는 2026년 9월 전에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를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기간이 한 3개월 차인데 그 3개월 안에 임시개통이라도 해서 관광객이 불편한 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남양권 해양관광 중심 도시 여수의 새로운 핵심 관광 콘텐츠가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핵심 교통 인프라 조성 사업이 이번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가 예상되고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 바다에서는 1.5m로 일겠습니다. 흐린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로봇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오는 16일 순천 로봇교육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로봇 전시와 조립, AI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사가 열리는 순천 로봇교육과학관은 오는 30일 정식 개관합니다. 11월을 맞아 광양 출신의 소설가이자 사학자인 이균영 작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균영 작가는 지난 1951년 광양읍 우산리에서 태어나 1977년 신춘문예 당선을 시작으로 단편 소설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통해 제8회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신간회 연구로 단재학술상을 받아 사학계의 주목을 끈 이 작가는 지난 1996년 11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가 근처인 광양 우산공원에는 현재 이균영 문학동산이 들어섰고 매년 11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